상업등기법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회사를 포함한 상인들이 이 회사는 이렇게 존재해요 라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이사의 변경, 해산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인 기록에 남겨서 누구나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려 할 때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상업등기입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와 상인이라는 법적 실체에게 사회적 신뢰를 부여해주는 공시제도이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 같은 법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상업등기의 목적과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등기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에서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업무 처리 주체로서의 등기관, 그리고 등기소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등기부 등에서는 등기부의 구성 방식과 보존 방법, 등기부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절차, 전산자료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의 중심이 되는 절차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등기 신청의 원칙, 신청인의 자격 요건, 등기의 각하 사유 및 정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이의 신청 등에서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및 항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의 목적과 절차, 관할과 행정운영, 그리고 권리 구제까지 포함하는 상업등기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 아니라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법의 보호나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때 또는 상호 말소와 같은 등기 신청 등을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공익보호나 법질서 유지가 주요 목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이며 결국 비송사건 절차법은 크게 다투지 않되 중요한 질서를 조용히 조율해주는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비송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지,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신청과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는 전체 비송 절차의 틀을 잡는 기본적인 절차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편은 민사 영역에 속하는 비송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법인에 관한 사건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에 관한 내용과 신탁에 관한 사건, 그리고 재판상 대위와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 법인 등기 및 부부재산 약정 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편은 개인의 권리나 재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분쟁성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사, 즉 기업활동과 관련된 비송사건들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업활동의 질서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을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칙을 통해 절차의 틀을 마련하고 민사와 상사 영역을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분쟁이 아닌 사건들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다루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사적 질서의 평화로운 유지와 공익적 질서의 보장을 동시에 지향하는 절차 중심의 조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시설인 학교의 법적 성격과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능력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학교의 김시이사 선임을 구하는 비송사건 신청이었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학교가 현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학교가 법적 의미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즉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학교가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주체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 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였습니다. 원심과 제1심은 신청 자체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실체적 판단을 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의 학교는 법인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비송사건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학교는 개인이 설립하고 인가받은 학교일 뿐 설립 운영자와 분리된 독립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애초에 각하되었어야 하며 기각한 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 모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자판에 의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임시이사 선임 문제를 넘어서 학교의 법적 지위와 비송사건에서의 당사자 능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학교가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인지 여부에 따라 그 행위 능력과 청구 적법성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